네, 이어서 만나볼 초대 손님은 노인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친환경 소재로 건강한 제품을 만드는 분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혼자만의 성공이 아니라 지역 모두가 잘 사는 방법을 고민하는 분이라고 하는데요. 어서 모셔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어서 나십시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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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침마당 대구 시청자분들께 인사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서 패션 업사이클 제품을 디자인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 대표 김현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업체를 직접 운영하면서 디자이너 역할도 하고 계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언제부터 일을 하셨어요? 제가 2015년부터 지금 쭉 거의 10년 가까이 디자인 개발하고 업사이클 교육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바로 창업을 하신 겁니까, 그러면? 거의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우연치 않게 네. 강의를 하다가 보니까 사업자를 내야 되는 상황이 생겼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연히 사업자를 하다가 어떻게 자연스럽게 창업까지 이어진 케이스다 보니 계획하지 않은 방향으로 가게 됐습니다. 2015년에 시작하시니까 먼 10년째 가까이 다 되어가네요. 네, 지금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되고 있네요. 그럼 디자이너로 데뷔를 하셨을 때부터 이 업사이클링을 하셨던 걸까요? 네, 제일 처음부터 그렇게 하게 됐었어요. 업사이클에 대해서 하지 않았으면 예. 아마 사업을 지금까지 이렇게 어려운 과정에서 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지금 만드시는 제품들도 그럼 다 업사이클링 제품인가요? 100% 업사이클 제품이라기보다는 100% 친환경 제품이라고 보는 게 더 맞고요. 네. 업사이클 제품뿐 아니라 뭐 비건 가죽이라던가 친환경 소재만로 한정지어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예. 업사이클, 뭐 비건 가죽 이런 저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주력 제품은 뭡니까? 그럼 우리 주력 대표님 만든 제품은 저희 업사이클 제품 같은 경우에 커피 혹시 마대 아세요? 커피 자루. 네, 예. 커피 마대 그다음에 많이 지금 입으시는 뭐 청바지 예. 이런 소재들을 제가 다시 활용해서 제작을 하고 있고요. 예. 비건 소재들 같으면 뭐 혹시 비건 좀 아시죠? 요즘 워낙 이야기 들리니까 네. 먹는 비건 말고 가죽 중에서도 비건 가죽이 있거든요. 예. 그 중에서 저희 특별히 진짜 음식으로 만든 가죽들이 있어요. 예. 네, 그런 소재들만 활용해서 제품을 만들고 우리 있습니다. 시청자분들도 비건 가죽이 뭐야 하고 궁금해하실 텐데 잠시 후에 이야기하도록 하고 먼저 업사이클 재활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커피 자루로 다른 거 만든다. 뭐 그게 이제 재활용이잖아, 업사이클. 그렇습니다. 그럼 잘하시네요. 커피 자루는 어떻게 그럼 뭐로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원래 원두를 마대에다가 담아서 들어와요. 국내에는. 예. 한국이 커피 되게 많이 마시는 거 아시죠? 우리 커피숍 가면은 커피 담긴 그 약간 짙은 갈색의 그 네, 상으로 네, 만든 네. 자루 있잖아요. 네네. 그 자루를 가지고 그럼 뭘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걸로 저희가 가방을 직접 만들고 있는데요. 네. 네, 원래는 이제 그게 가방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불에 태우거나 소각을 시켰었어요. 예. 근데 저희는 이제 이걸 가공을 해서 가방을 만들고 있습니다. 야, 그 옛날에 그 시골 같은 데 가면 쌀 담 쌀푸대 그것도 떨어져 가지고 옆에 막 기워서 쓰고 했는데 쌀가루도 나오고 막 그래요. 새고 그래. 제가 알기로 그 쌀푸대보다 이 커피 자루가 더 입자가 굵은 걸로 네.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럼 막 가방 터져가지고 뭐 새고 가방에서 커피 냄새 나고 이런 건 아닌가요? 이게 터지기보다는 진짜 튼튼하고 구멍이 성성한 거 맞아요. 구멍이 성성하고 황마로 만들어 있어가지고 마손재가 되게 강하거든요. 예. 구멍이 성성한데 커피를 담았던 마대다 보니까 아무래도 잔먼지도 많고 부풀도 되게 심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예. 저희가 직접 가공을 해가지고 가방을 만들 수 있는 소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버려지는 소재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하필 이 커피 마대 자루를 사용해서 가방을 만들게 되신 그런 계기가 있으실까요? 진짜 다 제가 한 거는 계획한 건 아니고 좀 우연의 연속이었던 것 같긴 예. 한데 대구가 원래 커피를 또 되게 많이 만드는 데고 그러다 보니 마대자루를 또 우연히 저희가 얻게 됐어요. 사실 그걸로 조물락거리다가 가방을 만들게 됐는데 한두 개 만들다 보니 너무 예뻤고 그러다 보니 본격적으로 커피 마대를 찾기 시작했었고 그러다 보니 진짜 생각보다 저희가 모을 수 있는 소재보다는 쓸 수 없는 소재가 더 많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소재로 가방을 만들고 있었죠. 아까 김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커피에 담겨있던 마대자루로 가방을 만들면 왠지 가방에서 커피 냄새 날 것 같고 네. 그런데 사람들 반응은 어떤가요? 진짜 커피 냄새가 하나도 안 나고요. 아, 무슨 처리를 합니까, 그러면? 그 커피가 담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약간 산업 폐기물 같아요. 그래서 보풀도 되게 심하고 예. 잔먼지도 나고 약간 냄새가 이게 쿰쿰한 냄새가 나요. 예. 근데 그것들을 저희가 그런 처리를 거쳐서 소비자들이 봤을 때는 새 상품이랑 비교해서 훨씬 더 낫게끔 만드는 게 업사이클 본연의 맛이다 보니까 예, 예. 후처리를 하고 열 처리를 하고 잔먼지를 다 없애는 과정을 합니다.
근데 사실 뭐 커피 담은 포대자루, 뭐 마대자루는 저희가 좀 그렇게 만드는구나 이런 반응인데 사실 청바지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에 안 입는 청바지 이제 살이 쪄서 못 입는 거 이런 거 파우치로 만들고 다른 안 입는 셔츠랑 엮어서 또 가방 만들고 이렇게는 하거든요. 그러면 제 주변에도 보면은 청바지라는 소재는 재활용, 재활용 모두 좀 많이 쓰여지는 소재 아닌가요? 좀 쉽게들 만드시는 분도 많고 근데 네. 청바지 자체가 다 그렇게 튼튼한 100% 면이면 사실 누구나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특히 요즘도 그렇지만 스키니 청바지 같은 경우는 네. 사실 여기 스판텍스 끼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 작업하기 되게 어려워요.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모았던 청바지 중에서 한 100개 중에서 20개 정도만 저희가 업사이클 할 수 있고 네. 또 나머지 80개 정도, 80개죠? 예. 80% 정도는 또 저희도 버려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신축성 있는 소재도 안 되고 뭣도 안 되고 뭣도 안 되고 맞아요. 그렇게 어려운 게 청바지인데 왜 이 청바지라는 소재를 가지고 재활용을 할 생각을 갖게 되셨어요? 또 그냥 사실은 주변에서 이제 쉽게 구하는 소재기도 하고 저는 이제 청바지가 가지고 있는 빈티지한 맛을 되게 좋아해서 예. 제품으로 만들기 시작했던 것들이 시작이었고 원래 한 청바지가 만들어지는데 원래 4인 가족 물 사용량이랑 같은 건 아세요? 네. 그래서 굉장히 생각보다는 섬유를 생산하는 데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요. 예. 뭐 그걸 넘어서서 저는 청바지 자체에 가지고 있는 매력이 되게 있다고 해서 만들기 시작했었고 그러다 보니 수거가 또 너무 많이 되는 상황이 또 생겼어요. 청바지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옷이 너무 많이 만들어지고 많이 맞아요. 버려진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1년에 연간 한 1,000억 벌 정도 옷이 생산이 되고 예. 그중에 한 33%인 330억 벌은 또 그냥 1년 안에 소각이 되거나 버려집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만들어지는 전체 옷 가운데 3분의 1은 그대로 버려진다는 얘기죠. 네, 네. 좀 그런 문제들이 엄청난 굉장히 양이다. 심각하죠. 네, 이 버려진 낡은 청바지를 새롭게 활용해 준다고 하니까 이 낡은 청바지를 보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거든요. 저도 막 보내고 싶은 그런 청바지들이 네. 쌓여 있어요. 맞습니다. 네, 한번 저희가 소개해 진짜 많이 받았었고요. 네. 그리고 다양한 콜라보레이션도 좀 많았었고 뭐 많이 읽히 아는 되게 국내에서 굴지의 H 백화점 예. 그리고 지금은 또 국내에서 유명한 또 증권사 예. 네. 이런 쪽에서 청바지 도네이션이 정말 쉽게 일어나고 있고 다행히 그런 청바지들 수급은 전혀 문제가 없고요. 다만 이제 이 작업 과정들이 굉장히 긴 것들이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작업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그렇죠. 만약에 디자인 하나 딱 해가지고 재단하면은 사실은 끝인 것들이 대부분인데 저희는 이제 전처리 과정이 한 10개월 정도 걸려요. 전처리 과정은 뭐 어떤 청바지를 과정일까요? 뭐 해체하고 예. 다시 이어 붙이고 해서 원단화하는 작업들이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가고 기존 청바지 이제 지퍼 같은 거 떼고 맞습니다. 예. 네, 예.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손으로 한 땀 한 땀 다 떼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죠. 그렇게 해서 원단을 만들어서 새로운 디자인을 가미해서 뭐 다시 바지 만드나요? 아니면 다른 걸 안 만드시나요? 저희가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저희가 뭐 소파까지도 만들어 봤고요. 청바지 소파. 청바지로 만든 소파. 이 청바지 자체가 워낙 튼튼한 소재다 보니까 쓸 수 있는 것들은 활용하는 것들이 뭐 러그, 네. 뭐 소파, 가방 여러 가지로 하는데 그 중에 저희는 좀 가방을 집중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방 하나 이렇게 만드는데 작업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한 10개월 정도? 그러니까 하나씩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저희 또 모아서 작업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가공 기간이 굉장히 길고 일반 제품에 비해서 한 4배 또는 5배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시면 예. 손으로 일일이 다 그러니까. 하시는 것 같은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것 같은데 이거를 해주시는 뭐 노련한 직원분들이 계시는 건가요? 대구라서 가능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섬유도시. 섬유 도시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가 있는 지역이 이제 대구 서구 쪽인데 예. 거기는 이제 봉제 공장을 평생을 일을 다니셨던 그런 숙련된 노동 계층이 있어요. 아. 그분들이 또 은퇴를 하셨는데 예. 사실은 장인이죠. 장인분들이 또 저희랑 핵체 작업을 지금 한 7년째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저는 의아한 게 예. 어찌 보면은 좀 내가 대표 입장이면 직원을 뽑을 때 좀 젊은 분들 좀 손이 좀 빠르고 네. 일을 좀 많이 좀 해도 좀 힘이 있는 이런 젊은 친구들 뽑을 것 같은데 아무리 장인이라 해도 이렇게 나이 드신 분 시니어 분들을 뽑는 이유가 특별히 있으세요? 지역에 원래 시니어 클럽이 많이 계세요. 예. 많이 계시는 중에 또 대구 지역에서 이렇게 봉제하시는 시니어 클럽은 특히 다른 지역에서는 잘 볼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게 이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커리어가 그렇게 만들어졌기도 하고,
이제 그렇다 보니 사실 청년이라고 해서 물론 힘도 좋고 빨리 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사실 봉제라는 것들은 또 어떻게 보면 숙련 기간을 거쳐야 되는 작업인데 이미 40평생을 가족을 일구면서 하셨던 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노련함과 그리고 이게 팀으로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약간의 이제 팀처럼 움직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단순한 작업인데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니까 예. 오히려 이건 젊은 친구들보다는 봉제 장인들이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품 제조의 특성과 이 대구라는 도시의 특성이 잘 그렇죠, 어우러진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시니어 분들이 또 젊은 층에 비해서 훨씬 더 일에 대한 보람도 느낄 것 같고 그렇죠. 그렇긴 한데 왠지 좀 아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결근이나 뭐 이런 것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진짜 제가 정말 옆에서 보면서 느끼게 되는 가장 놀라운 점은 예. 지금 7년차 분 중에 늦게 오시지도 않고 항상 저희 시작이 9시거든요. 예. 근데 8시 한 반 정도 되면 이미 밖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네. 왜냐하면 이분들은 평생을 일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일찍 와서 약간의 자기의 여유 타임을 가진 다음에 근무 시간에 일을 하시는 것들이 몸에 체화가 되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찍 오셔가지고 일단 커피를 한 잔 꼭 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벌기 위해서 미리 와 계시고 9시에 바로 일을 시작하시는 것들이 이제 몸에 배어 있으셨고 그렇게 일을 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랑은 너무너무 이게 잘 맞았고 특별히 솔직히 어디에 매일매일 출근을 한다라는 거는 내가 건강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니어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이렇게 자기 건강이 유지가 되지 않는 분들은 사실 이 일을 할 수가 없으시고 어떻게 보면 가장 제가 봤을 때는 시니어 웰니스 부분에서는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하시고 또 같이 친구들과 같이 소일거리를 하시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어떤 출근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이게 되게 의미가 있고 실제로 코로나 때 저희가 한 2달 정도 쉬었었거든요. 네. 그때 다들 병이 나시더라고요. 아이고. 일을 갈 데가 쉬니까. 없으니까. 일을 쉬니까 네, 갈 데가 없고 어. 네,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김현정 대표가 지금 어르신 직원들의 장점을 다 짚어주셨어요. 네. 근면, 성실, 책임감이 와의 몸에 맞아요. 배이신 분들. 오히려 젊은 친구들이 좀 더 그런 부분에서는 더 뛰어나다고 저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맞습니다. 세월만큼이나 이런 경륜과 경력이 쌓이신 우리 어르신 직원들이 즐겁게 일하는 우리 김현정 대표 직장의 모습은 어떨지 저희가 화면에 담아봤거든요. 보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저희 작업장이고요. 예. 우리 장인들이시네요. 장인들이십니다. 지금 한 땀 한 땀 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분들도 그러니까 경력 몇십 년씩 되신 분들일 거 아니에요. 40년 이상인 분들이 있고 우와. 저희가 제일 어린 분이 70세예요. 어머. 솔직히. 네. 85세. 와, 네. 정정하시네요. 네. 뭐 하고 있죠? 지금 저렇게 커피 마대로 저희가 제품을 만들고 있고요. 현장에서는 저렇게 봉제하시는 분, 패킹하시는 분, 여러 가지 업무를 나눠서 분할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커피 자루 가방 만드신 거죠? 네, 지금? 맞습니다. 각자 위치에서 진짜 너무 즐거워하시는 네네네. 그러니까 어제 전부터 또 사람들이 많이 오해가지고 하니까 친구들도 많이 생기고 이래 네. 즐겁고 그래. 제일 젊으신 분이 70. 70살이나 70 안 되면 저기 어림도 못 가. 어려워요. 예, 최근에 제일 막내로 들어오신 분이 예. 85세 아까. 네. 아이고. 야. 70 정도는 돼야 우리 김 대표 네. 회사 취직할 수 있겠네요. 이야, 엄청나다. 그런데 저는 문득 생각이 나는 게 직원분들 연령이 너무 높아서 대표님이 좀 대표 노릇하기가 힘들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와, 되게 깍듯하세요. 네. 깍듯하시고 또 근무를 저희가 이제 풀타임으로 하시는 건 아니에요. 야. 예전에 이제 어른들이 사실 그렇게 하시면 너무 힘들고 또 저희 쪽에 오시는 분들이 진짜 뭐 금전적으로 막 돈을 벌어야 된다 이런 거보다는 진짜 아까 친구 만나러 오는 게 즐겁다는 것처럼 일하는 기쁨도 느끼고. 짧은 시간 안에 이거를 내가 아침에 출근을 하고 갈 곳이 있고 친구들과 소통할 곳이 있고 사실 그 돈으로 뭐 하시겠어요. 보통 손녀, 손자들 용돈 주고. 주는 재미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소일거리가 있으신 것들이 자기의 어떤 자부심이 되시기도 하고 실제로 저 인스타로 자기 이제 제가 릴스 만들거든요. 네. 그 릴스를 통해서 손녀분이 저희 할머니 잘 예쁘게 찍어줘서 너무 고맙다는 그런 이야기도 네,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럼 대표님은 이 지역의 디자이너로서 또 패션 기업의 대표로서 네. 어떤 철학을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제가 진짜 예전에 정말 혼자 사업할 때인데 그때 했던 이야기가 저희 회사를 보기 위해서 다른 지역 또는 다른 국가에서 저희 대구에 왔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조금 명성이 있는
친환경 패션 브랜드로 저희는 뭐 대구 지역에서 있는 기반의 기업이 아니고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친환경 기업으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왜 이렇게 우리 대표님은 네. 이 업사이클링, 그러니까 재활용 그리고 네. 친환경 소재 이렇게 왜 이렇게 관심이 많으실까? 그게 궁금해지네요. 전 진짜 관심이 없었어요. 저도. 네. 저도 쇼핑 되게 좋아하고 네. 원래 좀 맥시멀리스트로 살다가 네. 사실은 2013년에 한국에 들어오면서 개인적인 문제가 약간 이런 문제랑 연결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딸이 셋이거든요. 네. 딸이 셋이니까 얼마나 옷을 많이 사댔겠어요. 그렇죠. 근데 막상 한국에 들어올 때쯤 돼서 이민 이사를 하다가 보니까 심지어 옷을 사놨는데 패킹 라벨 안 뗀 옷들도 되게 많았고 예. 근데 이게 살 때는 즐거울지 모르겠지만 처리할 때는 또 고통이 되잖아요. 맞아요. 짐이 얼마나 많아요. 좀 그랬었고 막상 2월에 들어왔을 때 한국은 사실 미세먼지와 황사가 정말 심했었어요. 미국이랑 환경이 굉장히 많이 달라서 저희 가족은 되게 고통을 많이 받았고 한 달 동안 감기에 낫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건 보통 엄마는 애들한테 좋은 거 먹이고 싶고 좋은 환경에서 키우고 싶고 그렇죠. 근데 내가 소비한 이게 애들한테 오히려 해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그때 처음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전업주부로 있으시다가 창업을 하신 거예요? 네, 미국에서는 이제 작게 액세서리 디자인으로 이제 프리랜서를 하다가 크게 잡이 있었던 건 아니고 저도 30대는 그냥 100% 육아만 하고 있었고 40대 넘어서 창업하게 됐던 사람입니다. 이 병력 단절 여성으로 쇼핑만 하시다가 창업을 하신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아무래도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을 했었고 네. 지금도 모르는 게 너무 많은데 일단 너무 많이 디지털이 돼 있고 네. 또 사실 한국에서 오래 있지 않았기 때문에 10년 동안 미국에 살면서 있던 갭도 되게 커서 뭐 창업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아예 모르고 시작을 한 저도 있습니다. 거기다 대구에서. 했는데 뭐 그렇게 자연스럽게 어떤 그 목표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창업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전업주부로 쭉 지내다가 쇼핑과 육아만 하시다가 우연히 이렇게 창업을 한 분치고는 그동안 이런 성과가 대단합니다. 세계 유수의 상도 받았다고 들었거든요. 너무 겸손하지 마시고 직접 한번 자랑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우연히 받았는데 사실은 그 받게 됐던 동기는 한국에서 이 업사이클 제품에 대해서 굉장히 시장이 되게 좁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미 해외에서는 이런 시장이 있고 많이 성장하는 걸 알고 있었기에 오히려 국내에서 공모전에 지원했을 때 다 떨어지길래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라는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 예. 제가 출품을 했었고 되게 영광스럽게도 수상을 하게 됐었어요. 제품으로 네. 제품 디자인으로 받으신 겁니까? 제품 디자이너로 받았고 또 그 이후에는 저는 이제 그 투자도 조금 40대 중반에 창업을 했는데 사실은 투자를 받는 건 사실 되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지역에서 투자도 받았고 와디지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해서 신제품을 올리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 지금 최근에 펀딩했던 제품들도 약 1억 2천 정도 펀딩 결과가 나오는 만큼 업사이클 제품으로는 좀 잘 만들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확장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계십니다. 지금 뭐 아주 담담하게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서 상 받으셨다고 그러는데요. 이거 상 받기 아주 그 디자인 업계에서는 명성이 높은 상입니다. 물론 제품 디자인뿐만 아니라 브랜드 디자인에서 상도 주고요. 컨셉 그리고 뭐 소통 커뮤니케이션에서도 상을 주는 아주 유명한 디자인 분야의 권위 있는 상인데 잘하고 한 계시네요. 번에 그냥 받으신 거예요? 네, 한 번에. 왜 제가 이렇게 놀랍냐면요. 보통 재벌 기업, 대기업들 제품이 이제 주로 받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네. 근데 수상한 분 이렇게 직접적으로 보는 건 또 처음이네요. 아, 감사합니다. 가까이에서. 그 수상 실적이 이제 뭐 영업하는 데도 좀 도움이 되나요? 아무래도 그 투자받거나. 이후로 많은 분들이 저의 그 능력을 좀 아무래도 해외에서 뭔가 수상을 한 것들은 좀 확실히 큰 도움이 됐던 것 같고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를 받으면 저 스스로도 좀 많은 큰 자부심을 가지게 됐었어요. 그리고 뭐 뭔가 하는 것들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도 저도 좀 나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하시는 것만 들어보면 우리 김현장 대표님은 정말 탄탄대로만 걸어오신 것 같거든요. 경력 단절 여성에서 이 디자이너로 성공하시고 또 업사이클링 제품들로 매출도 잡으시고 힘든 점은 없으세요? 와, 너무 힘들죠. 지금도 너무 힘들고 사실은 패션 자체도 어렵지만 거기서도 업사이클은 정말 제한적이고요. 업사이클을 한다라는 것 자체는 이미 어떻게 보면은 매출과 성장을 많이 포기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많은 분들이 업사이클 들어보셨지만 실제로 구매하신 분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맞아요. 없는 시장을 저희가 만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쉬운 길 놔두고 어려운 길 가는 게 아니고 없는 시장이라서 없는 길이라서 그걸 직접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었고 뭐 소재 개발부터 디자인까지 다 하고 있고 여전히 어려운 점이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업사이클 제품을 만드는 것들은 목표가 없으면 사실 하기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전 이제 방송을 하면서 친환경 제품이 뭐가 있을까 막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장바구니를 그 현수막 버려진 현수막으로 만든 장바구니를 들고 다니는데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커피 그 포대 자로 있죠. 그다음에 청바지 하죠. 그럼 그 외에 혹시 생각하는 다른 뭐 이렇게 좀 재활용할 수 있는 제품들이 있을까요? 소재들이? 저희가 요즘 쓰고 있는 소재 중에서 네. 선인장 가죽이라고 있어요. 네? 선인장. 선인장이 선인장은 가죽이 알죠. 선인장 가죽을 선인장은 아시죠? 네. 선인장이 가죽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선인장 가죽이 그냥 선인장으로 가죽을 만든 게 아니고 제주도에서는 그 원래 한약재로 쓰는 열매가 있어요. 그 열매를 만드는 장가지들을 쳐서 이게 농업 업사이클이에요. 예, 농산물로 부산물을 만들어서 하는 업사이클이 있는데 그런 비건 가죽들을 또 저희가 직접 그 업체랑 컨택을 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비건 가죽이 나왔습니다. 비건 가죽이 약간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기도 해요. 비건하면 우리 그 채식주의자들 할 때 비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가죽이다.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데 비건 가죽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일단은 많이들 아시는 거는 동물 가죽을 보통 가죽이라고 생각하시죠. 네. 근데 가죽을 생산할 때 그냥 가죽이 예쁜 물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 엄청난 물과 환경 오염이 같이 발생을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생산하면서 사실은 뭐 생명도 그렇지만 이제 그걸 대응하기 위해서 비건 가죽이라는 것들이 한 10년 전부터 만들어졌고 사과, 그다음에 귤, 네. 뭐 선인장, 포도, 버섯 이런 소재로도 지금 다 비건 가죽을 만들고 있어요. 식물성 소재를 이용해서 네, 가죽을 만드는 정말 거죠. 100% 예. 식물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가죽처럼 만드는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동물성 문제를 좀 해결을 하고 또 환경적으로 탄소가 조금 덜 배출되는 소재들을 개발을 하고 있어서 먹는 것 대신에 비건 가죽, 그냥 일반 동물 가죽이 아닌 좀 더 환경 친화적인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소재들을 하고 있고 또 저희는 직접 그걸 사용을 하고 있고요. 사실 그런 소재가 있다라는 것들은 해외 전시회 나가면서 알게 됐었어요. 비건 가죽으로 옷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옷도 만들고 가죽 자켓도 만들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비건 가죽이라 그래가지고 초식 동물의 가죽을 비건 가죽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야, 근데 그 뭐 뭐라 그러셨죠? 한지? 한지. 또 선인장, 선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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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말씀드린 거는 뭐 귤, 사과, 포도 뭐 등등. 지금 얘기 듣고도 이게 그림이 안 그려져요. 맞아요, 맞아요. 그럼 맞아요, 과일이 맞아요. 어떻게 가죽이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요. 근데 과일에 있는 섬유질을 이용을 해서 만들게 되고 이것들을 또 친환경 코팅을 해서 가죽처럼 만들어서 저희가 펀딩했던 제품 중에서는 이제 좋은 거는 이게 되게 가벼워요. 일반 예. 동물 가죽이. 아무래도 여성들은 큰 가방 드시면 어깨 되게 무거워서 무겁죠. 힘들잖아요. 근데 동물 가죽 대신에 이런 식물 가죽은 정말 가볍고 예, 물에도 되게 강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친환경 소재가 뭐 환경엔 좋을지는 몰라도 사실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튼튼하고 오래가는 게 최고거든요. 네, 내구성이나 실용성은 좋은 편일까요? 저희가 이제 한지 가죽과 말씀드린 것처럼 썼는데 한지 가죽도 정말 섬유질로 만들어서 굉장히 튼튼하고요. 제가 지금 한 7년째 쓰고 있는 가방 중에서는 뭐 동물 가죽과 전혀 손색 없이 똑같이 견고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디자인을 잘해서 그런 것 같아요. 예. 근데 이 업사이클 재활용의 핵심은 친환경 소재도 소재지만 디자인 아니겠습니까? 예, 친환경 소재에 새로운 디자인을 가미해서 새 제품을 만드는 건데 디자이너로서 트렌드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또 노력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어떤 노력하고 계세요? 저는 일단 금년에 하반기에 파리, 도쿄, 그다음에 미국 등 해외 전시회를 정말 많이 다녔고요. 거기서 시장을 읽고 신소재도 발굴을 하고 또 개인적으로는 요즘은 또 영상도 직접 만들고 있고요. 요즘 그래서 중요합니다. 좀 더 예. 젊게 다가가고 또 쉽게 저희가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진짜 부러워요.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도 부럽지만 그만큼 또 성과를 내고 있으니까 이게 누구나 바라는 꿈이거든요. 행복하시죠? 일을 할 때 정말 기쁘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그래 좀 더 많이 알려야 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항상 고민이 있고 저희 대구에 있잖아요. 네. 한번 와서 보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언제가 보람되세요? 제일 보람을 느낄 때? 제일 보람이 들 때는 제품 진짜 좋다. 너무 예쁘다.
예, 이런 걸로 해서 기본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좀 많이 바꿀 수 있을 때 그때 되게 큰 보람을 느끼고 더 큰 보람은 제가 딸이 셋인데 큰 애는 이제 좀 이제 20대 초중반 그 친구의 친구들이 팬이 많아요. 아, 예. 네, 직접 들어와서 항상 새 제품 올라오면 리뷰 남겨주고 예. 좋다고 친구들이 선물 대신 사주기도 하고 저희 딸 대신에 몰래 그렇게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럴 때 많이 큰 보람 느낍니다. 환경을 아끼고 또 사람을 사랑하는 김현정 대표님의 이야기 오늘 함께 들어보았는데요. 저희도 많은 걸 느끼게 되는 네.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마당 대구 오늘은 이렇게 평범한 우리 이웃들의 결코 평범하지 않은 함께 잘 살아가기 위한 노력을 들어봤는데요. 김세윤 아나운서는 어떠셨어요? 네, 저는 이 젊은 공무원, MZ 공무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많은 걸 느꼈는데요. 솔선수범하는 그런 모습을 저도 좀 배워야겠다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또 김현정 대표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 상생을 우선시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만들기에 꼭 동참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저도 오늘 초대 손님들과 함께하면서 선한 영향력이란 말이 무엇인지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침마당 대구 그럼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